일본 가전대상 2019에서 LG 시그니처 냉장고가 냉장고 부문 1위뿐만 아니라 일본의 103개 제품을 제치고 최고 제품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일본 가전 전문지 겟나비와 가전 전문 온라인 뉴스 사이트 가전와치가 공동으로 수여하고 있는 이 가전대상에서 냉장고가 대상에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전해 11월 22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 이어진 투표에는 전년보다 2배가 넘는 2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5채널 반응은 한 사람이 작년보다 2배가 넘는 2만 명이 참가해. 하자 1만 명 동원한 거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일본에선 안 팔림하며 북치고 장구치더니 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수법인가 했더니 미국 아카데미상이었구나. 가전대상이라니 처음 들어봐. 그런 마이너한 상으로 우쭐대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 건가 하며 심지어 자국에서 만들어지고 자국인이 투표한 결과까지 조작이라며 매도합니다. 차라리 디자인은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건 놔둘 수가 없다는 반응이 솔직해 보이는데요. 외제 끓는 물로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는 좀 필요함. 왜 일제 세탁기는 물 세탁만 하는 거지? 뜨거운 물로 씻으면 살균도 되니까 냄새나는 일도 적을 텐데 버블기 때는 온수 세탁기 보통이었지. 일본이 가난해졌다는 것일 수도 라는 댓글을 보자면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닌 듯도 싶긴 합니다. 냉장고 라인에서 가장 고가를 자랑하는 시그니처는 얼음이 제공되는 정수기와 노크를 하면 밝아져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 마련되어 있고 냉장실을 김치 전용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네. 김치 놔두는 곳이 전체의 2분의 1이야. 라는 글처럼 주로 사용하는 주부층이 다는 댓글은 호감 댓글이 많죠. 한국의 가전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습니다. 삼성과 LG는 회사 네임들을 뗀 브랜드 파브나 지펠 디오스트롬 등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한창 일제가 판을 치던 시기 한국산에 대한 편견을 피한 똑똑한 전법이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도 과반이 넘는 점유율로 최신식 기능에 잔고장이 없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받아 이제는 저 브랜드들이 삼성 LG의 브랜드명임을 알게 될 정도가 되었죠. 특히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위상을 올리는 것에 일조한 것이 바로 냉장고였는데요. 2012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남쪽 90km 떨어진 작은 마을 데니스빌에 토네이도가 급습해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하고 마크 로우 역시 토네이도로 집이 반쯤 부서졌는데 지붕은 날아가고 자동차는 뒤집혀 찌그러진 상태였죠. 그는 무너진 담벼락 근처에서 토네이도에 휩쓸려 쓰러진 냉장고를 발견했고 당연히 작동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고 전원을 연결하자 내부 선반이 흐트러졌을 뿐인 냉장고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었죠. 그는 사진과 함께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LG전자에 찬사를 보냈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냉장고로 세계의 이목을 받았던 당시 LG전자는 에어컨을 기증하겠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김정환 씨는 1970년대 후반에 구입한 금성사 에어컨을 LG 측에 기증하며 해당 제품은 GA120 모델로 당시 약 35년 된 기종이 단 한 번도 고장난 적 없이 35년간 참 고맙게 잘 사용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냉장고를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큰 것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은 사치가 아니라 냉장실 전체 용량의 60% 이하로 사용해야 냉기가 잘 순환되니 하는 말이지만 물론 일본은 예외입니다. 한국은 평균적으로 1인 가구라도 대용량의 냉장고를 선호하는데 조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따로 김치 냉장고를 들여놓는 것은 예사도 아니죠. 라인에 따라 중저가 훌륭한 가전제품이 널려있기 때문에 보통 가정집은 냉장고 2대는 기본일 정도입니다. 잘 산다고 자부하는 일본에서는 이런 한국의 주방에 놀란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김치 냉장고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따로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큰 가전을 들여놓는 것 자체도 상상 밖이라고 하죠. 400리터는 중형, 500리터를 넘기면 대형으로 분류하는 그들 눈에 이미 차고 넘치는 대용량 냉장고에 과연 그 안에 보관할 음식물을 먹어치울 수 있냐며 그 쓰레기는 어쩌냐며 신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야후재팬에 올라온 한국의 냉장고가 쓸데없이 큰 이유, 한국인의 찬물에 대한 집착이란 글은 일본이 스시와 사시미, 계란도 생으로 먹는 일이 많아 신선함을 중시해서 작은 냉장고를 쓴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국인이 미각이 일본인보다 둔해서 요리를 만들어 놓고 오래 보관하는데 음식을 썩히지 않고 아끼기 위해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큰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성격이 급해서 일본인처럼 따뜻한 차 문화와는 거리가 멀고 바로 마실 수 있는 찬물을 좋아해 문을 열지 않고 달린 작은 문을 통해 꺼내 먹는 것을 선호해 일본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글쎄요. 비교적 대식가인 한국은 스시도 사시미도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으려고 큰 냉장고를 선호하는 편인데 일본은 하루 먹고 마나 봅니다. 이 글에 일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솔직히 집만 크다면 큰 냉장고를 쓰는 게 좋지 않아?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냉장고는 부자들이나 사업가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런 냉장고가 흔하다고? 말도 안 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딱 맞는 냉장고입니다. 그들은 사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속은 비었지만 큰 냉장고를 쓰고 싶어하는 것으로 검소한 일본인들과는 반대다. 한국의 드라마에서 보면 부자들이 사용하는 냉장고입니다. 양방향으로 열리는 특급 냉장고는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LG에서 만든 냉장고야. 이전에는 미쓰비시의 냉장고를 사용했는데 이전보다 전기료는 줄어들었고 소음이 작아. 우리가 신선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작은 냉장고를 쓴다고? 거짓말. 일본은 점차 가난해지고 있고 높은 실업률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사람들은 줄어가고 있다. 실제로 현재 영양실조의 비율도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퇴보 중으로 사실을 수긍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해. 일본은 지난 도쿄올림픽 선수단 숙소에서 보았듯이 방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한국 냉장고는 드리고 싶어도 들여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조금 더 솔직한 일본 현지에 거주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일본의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가전제품 시장에 대해 납득이 갈 텐데요. 가정집도 커봐야 500리터를 넘기지 않고 1인 가구는 고시원 냉장고라 부르는 문 하나짜리 냉장고가 대다수죠. 일단 부엌이 작아서 한국의 일반적인 사이즈의 냉장고도 들이지 못하니 결국 일본 기준에 맞춰내는 일본 브랜드만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수출을 하지 못하는 일본 기업은 최대한 높게 가격을 설정해 내놓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8, 90년대에나 쓰던 냉장고를 비싸게 샀으면서 이들은 백색 가전은 일본이 한참 전에 버린 분야라고 말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세계의 백색 가전 시장은 2020년에 194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0년에서 2027년간 4.02%씩 성장할 전망으로 2027년에는 2,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대 가전 소비국인 미국에서는 LG전자가 다출원 기업 1위, 삼성이 2위로 전체 특허 출원에 23.6%가량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성숙 단계에 도달한 2010년부터 인공지능 및 통신기술 등을 융합한 고도화를 위해 질주했고 현재 후발주자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경쟁이 예상되고 있죠. 일본은 말 그대로 수십조짜리 시장에서 도태된 것이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워크맨으로 카세트 시장을 주름 잡던 영광에 취해 눌러앉아 CD롬으로 넘어가던 시절 이미 도태되었고 냉장고 따위 텔레비전 따위라며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그저 내수로 연명할 생각만 하는 일본은 꿈도 꾸지 못한 시장이 되어버렸는데요. 머라이어 캐리가 이 300만원 하는 삼성 더 프레임을 250대 사서 액자 대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 배가 사르르 아파올 것 같습니다. 이 컴팩트한 TV는 자체 센서로 사람이 없으면 꺼졌다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켜지는 방식으로 캐리는 자신만의 갤러리로 쓰고 있죠. SF 영화에서 보던 백색 가전의 현실판으로 이를 얕본 일본은 아이디어 시장에서도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LG는 단지 정수기 얼음 모양을 바꾸는 것만으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크래프트 아이스는 약 50mm 지름의 원형 얼음으로 오브제 컬렉션 매출이 70%나 증가했죠. 한국은 메인 냉장고 외에 화장품, 와인셀러, 미니 음료수 냉장고 등 특정 기능을 갖춘 서브 냉장고 매출액이 51%나 성장하며 부상 중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한 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맥주나 음료수를 방에서 편하게 꺼내 먹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가 서브 냉장고를 많이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들은 전기세나 음식물 특히 부모에게 혼날 걱정 따위 하지 않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한국 속담처럼 한일 두 나라의 간극은 생활 가전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마치 자동차 들이는 것처럼 부수적인 것을 떠올리고 걱정하는 태도에서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넓고 방대해 일본 시장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도란스 없이는
한국의 가전을 이용 못하는 110V 전력체계인 일본에게는 그림의 떡이니 전기세 덜 드는 자국 물건을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